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나만의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나만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중순쯤 되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마음먹은 지 3일이 못 간다. 근데 또 누구는 말하잖아요. 작심삼일도 10번 모이면 30일이 된다. 그래서 뭐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다시 시작하려면 당연히 살 빼다가 못 빼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 그 다음에 실패했던 기억에 그런 좌절감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단계의 감정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차라리 모르고 하는 게 낫지 뭔가 다시 시작하고 경험을 해봤던 것이 더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 일하고 한번 제가 같이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면 새해에 목표를 설정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매주 책을 2권 읽겠대요. 책을 읽고 싶은 건 좋은데 우리 일하다 보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매주 책 2권 읽는다는 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난시가 심해서 책을 빨리 읽는 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카운트를 해봤더니 제가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안을 해봤을 때도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면 사실 일주일에 2권은 읽기 힘든 목표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해볼 거라고 매달 파트너 또 4명을 만들겠대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매일 하겠대요. 그래서 막 열심히 1월 초부터 달리다가 막 전하고 막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어떤 날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친구의 전화를 한 통 받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 전하다 보면 지인들이 갑자기 막 내가 유산화를 전하고 있는데 야, 너 그런 일 하지 마. 유산화 먹었는데 효과도 없더라. 이러면서 제 주문도 안 들어오고 뭔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감정의 업앤다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짜여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흔들림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그 목표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너무 기분 나쁘다.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오늘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스폰서님께는 괜히 못하러 전화해. 전화해봤자 좋은 일도 없는데 나 혼자 삭히고 말지. 막 이러면서 하루 이틀 동굴 파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누군가가 또 재주문 전화가 와요. 이럴 때.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어머 뭐야 이 일 되는 일이야? 나 그럼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지속 불가능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작심삼일이 10번 하면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과치를 만들어내기에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을 국도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누구나 골드가 되고 싶고 누구나 너무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고 그거는 모두 목표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돌쟁이 아이가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다. 부모를 돌보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모두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는 목표가 아니에요. 약간은 딸막딸막하게 내가 좀 뭔가 도전해봄직한 그런 정도의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호정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책 읽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 정말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딱 15분 매일 아니면 5분, 5분이라도 나 정말 읽어보는 독서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디 나가지는 못하지만 매일 2명에게 유산화는 꼭 전해보겠다. 우리 투어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면 사실은 내가 뭐 이번 달에 월백이야, 월이백이야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실은 행위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뭔가 의문이 생길 때는 스폰서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2명에게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좋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한테 야 그거 효과 모르겠어 아니면 또 명연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스폰서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피드백한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거, 수정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그 목표가 계속적으로 같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앞에 그림과는 다른 것이 이 매일 예를 들면 15분 독서, 매일 2명에게 유사나 전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뭔가 다툼이 있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9시에 정확히 매일 독서 15분을 하는 사람이라면 2명에게 전하는 거 역시도 텀을 두게 되면 까먹거나 일 속에 치여 있으면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연계성을 만들어서 책을 15분 읽은 후에 나는 곧장 2명에게 카톡을 보내는 게 나의 시스템으로 습관처럼 만들어지는 그 한 세트가 만들어진다라면 사실은 이런 계획들을 실천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뭔가 큰 일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아도 뭔가 지킬 수 있는 그 나만의 플로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폰서님께 그 소개받은 책이 있어요. 그 더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그걸 읽고 제가 좀 많이 요즘에 모티브를 얻어서 이번 강의도 준비하게 됐는데 거기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패자는 목표를 만들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시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와 시스템은 뭔가 함께 가야 되는 세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몸무게를 20kg 감량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시스템은 올바른 식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kg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내 시스템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거죠. 그것도 우리 일로 비교하면 나 유산화 100만 원 만들래, 한 달에 100만 원 만들래, 이건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은 매일 2명에게 유산화를 전하는 것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꼭 100만 원이 안 돼도 내가 이 매일 2명에게 전하기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런 목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이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와 시스템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과 목표 사이에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투적으로 투쟁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의도한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적용할 때마다 성공한다는 점인 거예요. 예시를 들면 아까 제가 몸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20kg를 뺀다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10kg를 빼도 사실은 아직 20kg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는 계속 부족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나 20kg 빼야 되는데 10kg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달려갈 수는 있지만 뭔가 자기 동기부여 측면이나 뭔가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약간 투쟁 정신이 남아있는 걸 마음속에 지속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긍정적인 측면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어쨌든 내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한 식단 또는 정해진 시간의 운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행위를 할 때마다 사실은 나는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성공 중인 거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과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을 비교를 해본다면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이 좀 더 효율성과 긍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 제가 초기 사업자였을 때 제 시스템을 잠시 보여드릴까 해요. 저는 주 3일 동안 월수금은 제가 수업을 하는 부업자였기 때문에 사실 오후 시간에는 수업을 했거든요. 한 2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그때는 본사에 로컬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무조건 본사를 가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서서 수업 시간 2시 전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는 지하철로 한 50분, 오는 것도 한 50분 걸리다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무조건 카톡, 안부. 월요일이니까 안부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카톡, 안부, 문자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본사에 도착해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면 에너지를 막 충전받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또 그거에 맞게 생각나는 사람 체험 사례들을 막 접목시켜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어김없이 주문을 받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 행동을 계속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저만의 어떤 루틴 시스템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전화를 하다가 누군가와 미팅이 잡히면 제가 쉬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조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뭐 만날래? 라고 말을 하면 나 화요일, 목요일밖에 시간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 시간에 맞춰서 미팅을 세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팅이 잡히면 2시간 거리가 걸리든 5시간 거리가 떨어진 곳이든 무조건 갔어요. 저는. 그래서 막 사천도 가고 계룡도 가고 아무튼 갈 수 있는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집어넣어가지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그 유산화 제가 썼던 노트를 오늘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노트 이 제가 말한 마법의 노트인데 되게 지금은 심플하고 이쁘게 나오잖아요. 노트가 슬림하게 그냥 줄노트로 나오는데 그때는 스프링 노트에 좀 무거웠었어요. 다소 크기도 하고. 근데 저게 제 스케줄을 다 담아 놓다 보니까 제가 저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라고 해도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글씨를 메모를 이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글씨도 악필이고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주간 계획이나 세부 계획 이런 거 막 적어요. 근데 이제 전화 상담하다 보면 그 위에 막 덧칠하고 낙서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분신사바 돼가지고 막 내가 내 글씨를 못 알아보고 막 이게 뭐야 하지만 그 사이에 어쨌든 저는 체크를 다 해나가면서 뭔가를 해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노트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PPT 만들면서 한번 넘겨봤더니 정말 다 시커멓더라고요. 그냥 이건 낙서장이야, 노트야. 이거 누가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겠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낙서장이 오늘 공개하기는 좀 부끄러웠지만 어쨌든 이렇게 증빙자료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부업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부업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스케줄을 피해서 작은 스케줄을 넣을 수 있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미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저도 모르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액션할 때 스폰서님의 조언을 받고 또 멀리 후원 갈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는 길에 스폰서님한테 이제 피드백 받고 코칭 받고 갔다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면 스폰서님이 또 코칭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것이 습관이 되고 제가 어느 정도 직급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시스템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파트너들도 좀 더 제가 많이 생겼고 해야 할 일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라인별로 요일별로 또 이제 자기 개발 시간 따로 빼고요. 제가 또 뭔가 또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또 자기 개발 시간도 빼고 좀 예전보다는 러프하게 말고 좀 세부적인 주간 스케줄을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골드콰이어 키리더님들하고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지만 색깔별로 내 스케줄을 나눠요. 초록색은 내 개인 스케줄, 노란색은 내 개인 미팅, 빨간색은 시스템, 내 파트너나 스폰서님과 하는 미팅, 파란색은 시스템. 예를 들면 책 읽기라든지 뭐 강의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고객러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 이게 제가 제 일주일간 스케줄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 오히려 더 내가 무슨 행동을 많이 했고 저희는 늘 이 빨간색과 노란색이 많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색깔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30분 타이머 독서라고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 파트너들한테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책을 읽어야지 하지 말고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타이머를 맞추고 책을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머를 맞춰놓지 않으면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문자하면 또 문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냥 핸드폰에 있는 타이머를 30분 설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30분 설정하고 책 읽는 동안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알람이나 뭐 톡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면 좀 제가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최대한 제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맞춰서 이 타이머 독서를
설정을 해놔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거든요. 이 타이머 독서는 꼭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구절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거는 성공하기로 결정하라고 하거든요. 네, 성공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만의 성공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례는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적어본 건데 예를 들면 주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 그 전날 일요일 12시까지라도 무조건 그 다음 주간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무조건 필수 조건이에요. 주간 계획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통화를 하고 뭐 월요일 날 친구 나 5명한테 전화했다고 5명을 통화하고 적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령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X하고 그 다음 주로 딜레이 시키거나 그 다음 날로 딜레이 시키더라도 무조건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더 많은 결과가 만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은 제가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뭐 10개 카톡 보내는 날, 카톡 데이, 아니면 소비자 관리 데이, 뭐 화목은 미팅 데이, 금요일은 독서 데이. 물론 독서는 짧은 시간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환경에 맞춰서 이런 날짜를 정해서 무조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너무 나는 왜 아직도 골드가 아니야? 나는 왜 아직도 브론즈가 아니야? 이런 불평이나 뭐 좀 자괴감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유 중지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다들 갖고 싶은 그 성공이라는 것에는 성공 공식은 이미 우리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공하려면 우리 뭐 골드 되려면 아니면 뭐 브론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아시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시스템 속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초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1월 달이 이제 중반이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새해 계획을 잘 잡고 내 습관을 시스템화 시키면 그게 1년을 지속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봤고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실천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회로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내 회로가 바뀌면 그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주 대단한 팁은 아니었지만 시간 관리에 활용하시라고 한번 준비해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